예, 투자와 경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 반도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2024년에 한국의 반도체는 그야말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내년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주목해야 될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내년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할 포인트들 오늘 또 맥을 잡아보겠습니다. 강용훈 인포마켓 대표 오셨고요. 김정영 한미반도체 부사장님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고 실망도 많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프리하게 두 분이랑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은 2024년을 올해를 보다 보면 HB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강용훈 대표님 올해 뭐 HBM이 대단했는데 또 뭐 외국계 모건 스탠리 또 모건 스탠리군요. 너냐 모건 스탠리 HBM 과잉 생산 공급 주장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예, 뭐 삼성에서 내년에 참전을 하게 되면 HBM이 공급 과잉이다. HBM도 레거시처럼 가격이 빠질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톤을 몰아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증권사도 거기 동조하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SK하이닉스에서 내년 방향을 좀 공격적으로 바꿨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비공식적으로 내부에서 그 드라이브 하는 쪽에서는요. 내년 최대 HBM 매출액을 40조 그리고 영업이익을 20조 이상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내년 영업이익이 HBM 관련해서 14조 원 정도로 봤었는데 한번 16조로 올렸다가 지금 20조 이상 되는 걸로. 근데 SK하이닉스는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공표를 잘 안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여서요.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컨택을 하면 좀 HBM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모건 스탠리 이야기를 솔깃할 수가 밖에 없는데 과잉 생산이다, 과잉 공급이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강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거예요? SK하이닉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뭐 엄청난 주문이 요즘 뭐 A식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브로드컴뿐만 아니고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인쪽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서 올해가 이제 24년이 이제 첫 번째 웨이브였다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는 이제 맞춤형 HBM이 등장하는 두 번째 웨이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절대 뭐 동조하지는 않고요. 컨택을 해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정확한 워딩은 우리도 모르겠다는데 뭔가 거대한 게 오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당장 뭐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냐라는 게 현업에 계신 생산 라인에 계신 분들 이야기고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워낙 유세가 크니까 이게 공급 과잉이 혹시 맞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자 몸조심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죠. 네. 김 부사장님은 이제 현업에 계시니까 또 이제 기업에 계셔서 어쨌든 또 질문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하시면 됩니다. HBM에 대한 시장은 올해 대단했는데 내년에 정말 공급 과잉이냐 혹은 수요가 그걸 초과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부사장님 시각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강용훈 대표님이랑 비슷한 시각인데요. 그 올해 논점은 데이터 센터를 위주로 하는 그 서버형 그 AI 가속기 GPU 거기에 따라서 이제 HBM이 니어 메모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투자가분들이나 전세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는데 그야말로 B2B 마켓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ASIC 주문형 반도체, 그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터그레이드 서킷이라는 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장이 이제 도래할 텐데 최근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개화가 됐는데 사실 브로드컴은 하이닉스의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이었습니다. 이미 1년 전에서도요. 시장에서 못 알았던 것뿐이죠. HBM을 기존에 받아왔다고요? HBM 가장 많이 사가는 게 엔비디아고, 뭐 브로드컴, 구글 이런 뭐 아마존까지 한 2, 3, 4위 정도 되는 이런 수요처였었죠. 근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국내 뭐 이런 투자가들의 관심은 꼭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삼성전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고 좀 지나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지금 대외적으로는 엔비디아에 그렇게 1년 내내 관심이 있으셨다가 브로드컴이 좋으니까 또 이제는 브로드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생태계 안에 다 있는 플레이어들이고 이 생태계에 있는 수요층 자체가 시작은
엔비디아로 했으나 B2B를 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안에는 이제 HBM이라는 이 큰 일반적인 함수 또 특별한 함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게 여태까지 뭐 DDR 같은 이런 범용 수요가 아니라 물론 HBM도 크게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스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전 같은 그런 범용이 아니라 나눠져 있는 그런 다양한 수요들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HBM 만드는 뭐 조금 더 나가면 저희 같이 HBM 만드는 지금 저희가 하이닉스의 뭐 12단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8단 12단 저희가 단독 공급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크나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거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지금 현재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내년에 반도체 얘기하면서 사실은 뭐 D램 쪽에서의 어떤 뭐 공급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안 하잖아요.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HBM이나 HBM AI 쪽의 판도가 어떤 쪽으로 수요가 확산되느냐이기 때문에요. 그런 쪽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편하게 두 분이 그냥 아무 때나 말씀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좀 더 편안하게.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로 표현되던 AI의 중심이 팔란티어 이런 소프트웨어 일부 가는 건 이해가 되고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브로드컴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브로드컴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어떤 분이 브로드한 일을 하는 회사라고 사업 분야가 많다 그러는데 브로드컴이 뜬다는 거는 주목받는다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지금부터 또 앞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사장님? 네. 그 브로드컴이 진짜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 브로드하게 스코프가 넓은 회사입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창업했고 93년도인가 아마 그 셋탑박스 반도체 칩을 납품했고 모뎀 칩 98년에 나스닥을 상장했고 인수합병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장 괄목하는 게 아바고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HP 휴렛패커드의 반도체 쪽에서 분사하는 회사인데 이게 싱가포르에 분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가 거꾸로 브로드컴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때 한 50 몇 조 정도 인수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바고가 인수를 했는데 사명을 거꾸로 브로드컴으로 바꾸게 되죠. 왜냐하면 워낙에 이 회사가 통신칩 쪽에서의 두각을 나타냈고 그 연결되는 분야에서도 되게 연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터커넥션. 네. 저희 본도도 연결이지만 그렇죠. GPU하고 GPU 사이에서도 통신을 하거든요. 그럼 연결이라는 이 화두가 중요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하던 회사였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제 HBM이라는 뭐 GPU라는 이런 화두가 올라오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중요했던 거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서버용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점차 그 각각의 그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들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칩을 만들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이걸 누가 만들어주냐. 물밑에서 이미 브로드컴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구글의 TPU 같은 것들 이제 만들어줬었고. 엔비디아는 워낙 뭐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 만들기에도 급급하고 재고가 밀려 있는데 다른 빅테크들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 그거를 이제 이런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요구해서 TSMC로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다 좀 다른 건 뭐냐면은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스펙 자체는 되게 그 하이 스펙인데 이 브로드컴 조금 그보다는 약간 낮은 스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TSMC도 여러 가지 노드가 있습니다. 3나노, 5나노, 7나노 뭐 이렇게 있는데 좀 낮은 노드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TSMC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이 브로드컴에 설계한 그 칩들을 만들어 줬고 또 브로드컴은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연결하는 이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뭐 이따 뭐 강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서데스라는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칩들에 연결하는 그런 헤게모니도 브로드컴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양립하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이게 못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브로드컴의 영역은 조금 더 엔비디아보다는 큰 영역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더욱더 나중에 그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도 이 각 여러 가지 그 뭐 M7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어쨌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AI 칩, 뭐 GPU도 그렇고요, AI 가속기도 그렇고 거기에 맞는 HBM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 모두가 앞으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1등만 살아남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제 AI 칩 만들겠다고 얼마 전에 ARM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손정희 회장. 어디랑 한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반도체 AI 칩에 1등 할 거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수요가 공급이 못 따라오는 건 넘칠 거다. 우리가 그거 받아 먹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는 건데 강 대표님, 그 내년에 월가에서 최고의 주식이 될 주식을 브로드컴으로 꼽던데요?
예. 동의하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뭐 브로드 예. 한다고 하시는데. 그다음에 그 브로드컴에 삼성전자에 뭐 저기 HBM 요구할 거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뭐 다양한 쪽에 이게 이제 HBM하고 GPU 사이에서도 교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GPU에서 이제 HBM의 신호를 어떻게 줄 거냐 이거는 메모리 컨트롤러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BM에서는 GPU의 명령을 받아서 할당을 해주는 게 이제 이 밑에 베이스 다이에서 하거든요. 근데 메모리 컨트롤러 옆에 PHY라는 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물리층인데 그 영역의 설계를 브로드컴이 잘 한답니다. 그러니까 GPU를 엔비디아 거 말고 다른 회사에서 만들려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안 해봤는데 잘하는 브로드컴한테 맡겨야 되겠네 그래서 칩 하나 만들 때 90%는 뭐 구글이나 그쪽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이 교신하는 부분, 예. 이걸 넣어야 돼서 그게 앞으로는 맞춤형 칩이 되면 그 교신하는 부분이 회사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가장 중요한 통신 쪽을 브로드컴이 담당하게 되니까 어쩌면은 그 SK 하이닉스에 손잡고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칩을 설계하는데 HBM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브로드컴하고 아마존하고 같이 와서 SK 하이닉스한테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브로드컴이 새로운 어떤 고객으로 네. 등장한 셈입니다. 그 조금만 첨언을 네. 드리면은 예. 그 HBM은 메모리 칩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쓰는 시그널들의 고유한 어떤 좀 다른 고유한 것들이 있겠죠, 기준이. 근데 그 제일 밑에 보면 로직 다이라고 붙는 게 그 베이스 다이입니다. 얼마 네. 전에 이제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쓰든지 TSM 쓰든지 그다음에 삼성은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거는 로직 쪽의 헤게모니가 아니라 메모리 쪽에서 있는 시그널을 로직으로 갖고 와서 GPU에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 말씀하셨던 그 파일은 그 피지컬 레이어라고 그거의 접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가지 길이 있는데 메모리 HBM 10가지 길을 통해서 데이터가 오는데 이게 GPU로 가려면 이 길이 바뀌어야 돼요. 한 길로. 그러면 10개의 길을 하나로 바꿔주는 이게 병렬에서 직렬로 가는 그런 건데 그거에 하는 기술이 가장 좋은 게 브로드컴이라서 예. 그러니까 GPU에서 메모리를 끌 때 야 우리 메모리 이런 식으로 갖다 줘 하면은 메모리에서 10개 길이 오는데 그걸 한 길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브로드컴의 네. 기술인 거고요. 갖고 와서 또 이 GPU에서는 또 이거를 또 10가지 길로 다시 확산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연결 측면에서는 이 브로드컴이 어쨌든 적용할 수 있는 이 영역이 되게 앞으로도 커질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문 그 부품이나 단어들의 용어가 나오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아주 일타강사십니다. 두 분이 속속 들어옵니다. 예. 내년 시장을 바라면서 반도체 이야기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 한미반도체 김정영 부사장님 만나고 있고요. 지난번에 김 부사장님이 두 분이 오셨을 때가 몇 개월 됐죠. 그때 이제 사실은 전용칩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는 전용칩 시대가 온다. 그런 게 이제 뭐 에이직이나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는지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그 실예를 말씀드리는 게 되게 네.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아마존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전자상거래 뭐 일반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그 아마존의 그 셀러 AI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우리 한국에서 홈이 있지 않습니까? 홈이 지금 아마존에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나는 홈으로 팔고 싶은데 여태까지는 전화를 해가지고 셀러에 응대하시는 물을 팔고 싶은데 어떤 가격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구글에서 처음에 아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GPU가 있을 거고 HBM도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앞으로는 뭐 바이어, 사는 사람을 위한 그 소프트웨어는 뭐 알렉사라고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회사가 본인에 맞는 비즈니스에 맞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거기대로, 뭐 메타는 거기대로, 그다음에 뭐 구글은 구글대로 이런 식으로 그게 확장될 거기 때문에 다양화 측면에서는 적용도가 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HBM인데 사실 모바일에는 HBM뿐만 아니라 그래픽 DDR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같은 본더를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큰 수요냐면은 이 밴드위스가 작습니다. DDR은. 그다음에 뭐 물론 마찬가지고 하나의 이 HBM 다이도 밴드위스라는 게 그러니까 초에
내가 할 수 있는 어쨌든 메모리 양인데 그게 작기 때문에 붙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쨌든 큰 예.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가 수요처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도 들어가는 이런 그런 칩들이 생기면은 뭐 글로벌 스마트 메이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매달리겠죠. 그다음에 이런 칩들이 이제 홈 어플라이언스 가전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애플은 지금 AI 폰에다가 한다는데 거기는 아직 적용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계획은 26년, 27년에 있으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하면 뭐 강용훈 대표님도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온 디바이스는 서버하고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그 내일 날씨를 검색할 때 우리나라 뭐 자주 쓰는 그 내 뭐시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검색을 하게 되면 서버에 저희가 연결이 되잖아요. IP, 그렇죠. 김정현 예. IP가 그게 남게 되는 건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검색을 하면 내가 서버에 연결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홈 어플라이언스 뭐 예를 들면은 가전업체에 쓰는 그 디바이스 집에다 놔두는 거에서도 네. 뭐 의료 아니면 뭐 날씨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수용처가 커다랗게 확장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강 대표님께 그러면 뭐 HBM과 관련된 얘기는 할 얘기는 많죠.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일단락 짓고 아까 얘기한 브로드컴의 어떤 그 연결해서의 가능성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면 국내도 요즘 통신 장비 업체들 좀 뜨거든요. 예. 국내 업체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유리기판 얘기도 사실 올해 조금 붐업이 됐어요, 그죠? 글래스 기판 쪽에서 이런 HBM 말고 좀 주목할 포인트나 실제 그 가능성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통신칩 하면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장비 떠올리죠. 네. 뭐 스위치라든가 네트워크 스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라우터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 그거는 장비 측면이고요. 어느 정도 수혜는 보겠지만 엔비디아처럼 강력한 수혜는 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이고 국내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결국 장비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칩의 부품으로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기능이군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몇 군데가 있는데 예. 그런 회사는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쪽은 이제 직접적으로 브로드컴이 요구를 했죠. 빨리 좀 앞당겨 달라고 했는데 브로드컴은 특정 영역에서 이렇게 칩 성능을 좋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 발열이 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해를 좀 하시는 게 엔비디아 칩이 발열이 더 많은 것 아니냐 그러는데 엔비디아는 선발 투수에 해당이 돼서 1회부터 7회까지 오랫동안 던져야 되니까 발열 최적화는 더 앞섰다고 봐야 되고요. 예. 뭐 브로드컴이 설계하는 칩들은 어떻게 보면 1회나 아니면 한 타자 불펜이군요. 정도만 예. 전력으로 던지기 예, 때문에 열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유리기판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원래는 내년에 유리기판이 시범적으로만 나오고 SKC가 추진하고 있는 월드가 좀 늦춰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업계 동향은 이 요구가 너무 많아서 예. 어떻게든 해야 된다로 바뀌고 있거든요. SK그룹에서도요.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가 임원들은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근데 최고층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 못지않은 차세대 먹거리라고 한다면 유리기판 그리고 아까 브로드컴이 하는 그쪽이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HBM을 보좌하는 의미에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공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반도체의 흐름들 또 앞으로의 변화들 조금 살펴봤고요. 다음 저희가 파트 2는 그래서 2025년에 반도체에서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냐. 패자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거를 좀 종합해서 그러면 글로벌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투자자들은 국내에서는 그러면 어떤 기업이 될 것이냐인데요. 네. 김 부사장님, 내년 반도체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부분에서든 지금 최근에 변화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에 적응해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아이템을 생산해내고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죠. 지금 좀 전에도 논의 주셨지만 전용칩, 브로드컴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네네. 기술이 물론 있으시고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글로벌하게 봤을 때. 네.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공급 장비사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민감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사에는 나왔으니까 네.
그저께인가요? 그 삼성전자 이제 밸류 체인을 어쨌든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라는 기사를 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이제 채택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여러 가지 장비 소부장들이겠죠. 뭐 저희도 포함될 수 있겠고 네. 그 기사만 보면은 과거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나 이거 상관없이 기술이 있고 적용 가능성 있는 그런 업체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겠다. 그렇게 기사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채택되거나 그런 기업들은 신기술이 있고 최근의 변화에 맞춰서 어쨌든 자기네들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 소부장 업체가 되겠죠. 국내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네. 저희도 장비 회사고 종합 반도체 장비 회사로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고 뭐 특정 부분에서는 전 세계 지금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게 전형적이네요. 사실 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친하고 얘들은 원래 사이 안 좋아. 이런 사실은 로직 갖고는 지금 이제 이미 한계 도달했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그렇게 S사도, 왔는데 그죠? 이제는 네. 그거를 벗어나서 그러니까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지켜봐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고 저는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소부장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뭐 종목을 특정하기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후공정 업체들 쪽이 많겠네요.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 자체가 네. 전공정 특히 뭐 메모리 쪽에 네. 뭐 전 세계 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후공정 쪽은 여태까지는 조금 그 월드 트렌드에 맞지 않아서 조금 등한시 예, 됐었는데 예. 지금 HBM이나 다른 측면 때문에 부각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네. 채택되는 소부장 업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강영훈 대표님 2025년에 반도체 승자는 글로벌리 또 K반도체 어떤 기업들일까요? 글로벌 하면은 아시아권에서는 어드반테스트하고 TSMC가 엄청나게 혜택을 볼 것 같고요. 예. 미국 쪽은 잘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뭐 코히런트 이런 종목으로 결국 갈 것 같고요. 국내 하면은 이제 옆에 계셔서 그렇지만 네.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몇 명 업체만 네. 수혜를 입겠죠. 지금 전공정 쪽에서는 내년에 매출 감소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은 매출 20% 이상. 삼성에서 이제 전공정 투자를 정체시켜버려서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식으로 각오를 하고 있고요. HBM 관련한 AI 칩 이쪽만 좀 수혜를 입을 거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보시면 이제 검사 장비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본딩 업체, 하학 업체 이 정도만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리기판은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지금 다 뛰어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비밀리에 개발 중이고 네. 그것도 일본 비상장 업체들이 주목할 기업이 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그죠? 예. 그것도 일본 업체들이 참여를 해요. 국내에 있는 네. 그 SKC라든가 그래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약간 좀 2차 전지체처럼 네. 우리도 한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는 치열하게 이 시청자분들께서 네.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이게 잘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치열하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다. 네. 김정윤 부사장님 뭐 자주 못 오시는데 오셨기 때문에요.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한미 반도체에 대한 사실 투자자들의 궁금증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회사 측 계시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의 뭐 내년에 어떤 변화들 뭐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예, 저희는 지금 전 세계 그 HBM 생산용 TC 본드를 만드는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내년에도 더 나아가서 내후년에도 그 HBM의 수요는 강한 수요를 확인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설비 투자 증설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연 차세대에 그러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본더는 뭐냐? 근데 저희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제조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하이브리드 본더가 아니라 그 플러스리스 타입의 본더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16단, 뭐 20단까지도 지금 트라이하고 있고요. 그 사실 하이브리드 본더는 많이 그 논란이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제조 과정에서 생산해서 대량 생산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본더는 전 세계에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 HBM 생산용 하이브리드 본더는 한미반도체가 이미 2020년에 전 세계 최초로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4단 타입의 하이브리드 본더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프로토타입의 실험실에 단 한 대 나오는 게 지금 하이브리드 본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양산에서는 만들어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비가 1,000원인데
이 장비를 해가지고 칩을 만들면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원이 되면은 이게 손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일들을 올리는 과정이 있을 텐데 언젠가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의 로드맵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저희가 있는 이 과정을 이 지금 TC본드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 모토가 있는데 그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이게 저희 회사에서 가장 추진하고 있는 어쨌든 생각하는 모토인데 그거에 걸맞게 저희 포지션을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고객사의 니즈를 맞춰서 지금 저희가 현재 두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럭스리스 본더라는 얘기를 또 우리가 내년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한 건 나중에 강영훈 대표님 모셔가지고 저희가 또 좀 스터디하도록 할게요. 오늘 딥사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포마켓 강영훈 대표, 안미반도체 김정영 부사장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